미적분원 개념 설명 간단하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학 2로 알려져 있던 방법이에요.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1 이걸로 바꾸어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주로 다루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여기서의 함수는요 다항함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항함수 함정으로 함수의 극한이랑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 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그리고 여기에 정적분 부정적분 정적분의 활용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선생님 그럼 만일 수원에서 했던 거에 대한 미적분은 뭔가요? 그건 미적분 2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나 지수로봇 쪽은 미적분 2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건 미적분 2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바보 또는 이제 이공계 진학생이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여기 학습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랑 이공계 진학생은 달라요. 님들은 하셔야 돼. 왜? 과거는 뭐 때문에? AP 때문이야. 여기 AP 미적분아 이거 들으려면 해야 돼요. 이공계의 경우는 특히 물리나 이쪽 기계공학 같은 이쪽 계열 물리나요 수학과 그리고 각종 공학 계열로 가는 분들은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이쪽 알고 계셔야 돼요. 공업사는 이쪽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화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생명과학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아요. 파트.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중요도가 낮기는 한데 점점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적분학 이런 쪽이 이공계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인데 조금 소홀히 대해지는 느낌이 없는 건 아니라 좀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목이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좀 스타트를 이제 끊어야 되는 미적분 1인데 처음 파트를 보시면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극한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참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필자 여기 나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이 파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여기를 본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2,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뭔지 알듯말듯하면서 참 알쏭달쏭했던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정확한 극한의 정의는 사실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미적분학 클래스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그 정의법에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APK 클래스 듣게 되면 그때 차근차근 배우셔도 돼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정도로 늦게 나왔다. 이 미적분에 대한 연구는 16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정확히는 미분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적분은 훨씬 오래됐어요. 적분의 경우는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적분이 훨씬 오래됐지만 우리가 배우는 미분이 먼저예요. 왜? 미분이 조금 더 적분이 쉽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먼저 배우고 적분을 배운다. 어쨌든 이 미적분이라는 이 과목이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건 400~500년 전인데 이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온 건 1895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극한이 뭔지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이 파트는
근데 일단 극한의 어떤 그 뜻을 일단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어떤 x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어떤 특정한 값이나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되 그 값이 되지는 않는다. 되지는 않는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를 생각하다 어떤 거라면 좀 더 와닿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가 하나 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가 뭐가 있죠? y는 ax 정비례 그리고 y는 x분의 a 반비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생각이 나는 건 요 반비례예요. 요 반비례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일사원만만 그렇습니다. 편의상 y는 x분의 1을 우리가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 1,1을 지나고 어떤 쌍곡선망으로 그래프가 쭉 그려지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이 주황색 선 그래프가 절대로 좌표축에 닿으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되거든. 가까이 가야 되는데 XY 축에 하나씩 가까워지기는 해. 그러나 닿지는 않아요. 닿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저 수학 수행평가를 봤었거든. 우리는 당시에는 그 뭐 요새도 자유학기제라고 해도 수행평가는 있지만 우리는 아예 시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여기를 닿게 그리면 감점 시켰었어요. 왜? 다 할 수 없는데 왜 나왔냐 이거야. 다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도 감점 시켰어. 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왜 가까이 제대로 안 가느냐. 그렇게 해서 감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은 극한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x분의 1이 이 y는 x분의 1이요. x축으로도 y축으로도 계속 가까워져. 계속. x가 점점 커질수록 거꾸로 여기는 x를 점점 0에 가깝게 줄일수록 각 그래프는 여기 이쪽 x가 커질 때는 y축에 반대로 x가 엄청나게 줄어들 때 양수로 줄어들 때는 y축에 이거 잘못 적었다. 여기 x축이지. y축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극한이에요.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그 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닿진 않아요. 그 값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극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상황이 뭐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fx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 요거를 보는 걸 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fa 값은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실제 a 지점에서의 함수 값이 얼마인지는 이 극한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얘가 어떤 값을 갖든지 얘가 정의가 안 돼 있든지 아니면 얘가 그래프는 한없이 다가가는데 다른 값을 갖는다는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A예요. 자, 여기 이제 구멍이 뻥 뚫린 곳은 L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좀 내릴게요. 안 보이니까. 자, 이게 y는 fx야. 이 y는 fx의 x를 a 쪽으로 여기가 x 여기 어떤 x라는 지점이 있거든. 이 x가 a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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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여기서도 a가 x가 있어. 여기서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어때요? 요 구멍 뚫려 있는 L이라는 지점 쪽으로 점점 이 그래프는 가고 있어요. 그래프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럴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이 그래프의 fx 값은 그래프의 fx의 그래프는 아니 다시 할게. 말이 좀 컸어.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나갈 때 이 fx라는 그래프는 L이라는 지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 그래프 따라가 봤더니. 그런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여기가 채워져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나 아니면 여기 엉뚱한 이 n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따라갔을 때 어느 한 특정한 지점으로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도달이 아니지.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은 L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FA 값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FA가 L이어도 L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래프만 따라갈 수 있으면 돼. 그걸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극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수열의 극한인데 그건 조금 달라요. 그거는 값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그 값이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를 보는 거고 얘는 이 전체적인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럼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어떤 A라는 지점으로 가는 경우지. 근데 A라는 지점으로 갈 때 지금 보면 내가 그래프를 따라갈 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요 오른쪽에서 오기도 하고 하나는 요 왼쪽에서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 A로 가는 그 극한의 경우는 조금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지금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x가 a의 오른쪽에서는 a의 왼쪽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가까워지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모든 방향. 왜냐하면 x축의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두 개밖에 없잖아. 그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면 알듯이 두 개인 거지. 그래서 얘가 사실은 두 개의 값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얘가 그래서 오른쪽에서 갈 때 값이 하나 있는 거고 왜 플러스야? A보다 양수 지점, A보다 오른쪽 지점에서 온다는 얘기야 이거다. A보다 큰 데서 접근을 하는 거죠. 우극한 정확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우극한 정확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A보다 작은 데서 X가 A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한없이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지. 즉 얘네를 AND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AND로 같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둘의 값이 어때야 돼? 이 둘의 값이 일치할 때만 가능해요.
즉 우극한 값과 y지 좌극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지점이 있어. fx가 하나는 여기로 와. m이라는 값으로. 근데 작은 그 오른쪽에서는 여기로 와. n이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 쳐봐. 자, 좀 더 내릴게요.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이.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돼? a보다 왼쪽에서 올 때는 요 m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져. 근데 반대로 a가 오른쪽에서 올 때는 요 n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져요. 즉 이 경우는요. 잠깐만. 자, 이런 경우는 우극한 좌극한이 있기는 해. 우극한 좌극한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아, 미안해. 이거는 좌극한이지. 둘 다 있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불일치란 말이야. 이 둘이 안 맞아. 이 둘이 안 맞아요. 그러면 A로 가끔씩 가까워질 때 전체적인 fx 값은 야, 얘가 왼쪽에서 온지 오른쪽에서 온지 어떻게 알아? 그럼 m으로 갈지 n으로 갈지 난 몰라. 이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어느 하나의 값으로 딱 뿌려서 돌아다녀 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는 뭐다? 없다. 착각하면 안 돼. 각자는 따로따로 가지만 얘네가 일치할 때 하나의 값으로 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얘는 m으로 가졌고 얘는 n으로 가니까 두 개의 값으로 가잖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a로 묶어서 말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얘 a가 어디서 올지 내가 모르잖아. 얘가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는 말할 수 있어도 동시에 말하는 건 어렵지. 동시에 말하는 건 안 되지. m 또는 n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극한 값은 하나의 값으로 갈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일치하는, 즉 좌우가 모두 일치하는 하나의 값으로 가야 돼요. 일치하는 값 하나의 값으로 갈 때 그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A 지점에서 오는 상황은 일단 큰 데서 오는 우극한과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 두 개로 나뉜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그 둘이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 같이 가야지만 묶어서 말할 수 있다까지도 알았어요. 이렇게 만약에 다른 값으로 서로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설명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기호가 있긴 합니다. 그 기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기호부터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죠? 맞습니다. 무한대예요. 영어로는 infinity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무한대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값을 딱 끝나는 숫자가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 사실은. 요거부터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무한대는 뭐냐면 수가 끝없이 증가하는 상태예요. 즉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숫자가. 얘는 어떤 특정한 수가 아니라는 거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값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 이 얘기를 좀 하려면 내가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좀 지낸 적도 좀 있어서 특히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그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KBS 그 9번 채널에서 했던 건데 나도 재밌진 않았어.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무슨 골동품을 갖고 오면 이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를 먼저 좀 판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 골동품을 판다면 얼마 정도의 값은 받아야 이 골동품 가격으로 적당한지 이런 거를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걸 이제 감정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 감정위원들이 막 이제 서로 토의해가지고 이제 서로 값을 이제 따진 다음에 그 감정 값을 딱 매겨주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막 1,000만 원 이렇게 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원 이렇게 뜰 때도 있어. 모조품이면 가짜면 그렇게 뜨기도 하고 막 그랬던 프로그램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전광판을 보면 값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거든. 이렇게 전광판이 쫙 있으면 그때 내가 한 8자리, 9자리까지 이렇게 쓴 거 본 적 있어. 그럼 여기 1의 자리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0, 1, 2, 3, 4, 5, 6, 7, 8, 9 막 전광판을 돌면서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이 인피니티, 요 무한대는 어떤 느낌이냐? 요 1의 자리부터 돌아가는 전광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계속 올라가. 이 숫자 값이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끝까지. 즉 인피니티는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특정한 값이 아니다. 얘는 수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고서 아까 내가 그렸던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y는 x분의 1이야. 여기서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0이 가까워질 때. 0이 가까워질 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0이라는 지점에 가까워지려면 두 가지가 있지. 그치? 뭐였어요? 요 0이 여기 있잖아. y축에. 그럼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요 왼쪽에서 음수 지점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두 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자. 0보다 큰 구간, 양수부근이야. 양수부근은 어떻게 되지? 점점 올라가. 근데 얘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봐봐. 점점 가팔라지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죠. 가파르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 심지어 커지는 게. 여기서는 얼마 안 커지거든. 여기 갔을 때. 여기 조금만 가봐. 이만큼 올라가. 여기 조금만 가면 이만큼 올라가. 점점 커져. 뭔 소리야? 얘는 커지곤 있는데 어때요? 안 멈춰요. 중간에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지. 이게 뭐다?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한대인 거예요. 이 무한대는 결국은 뭐라? 양수인데 절대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약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양의 무한대로. 자,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올라서 저절로 흩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이때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 우리 막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막 끼를 발산한다, 내뿜는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보다는 흩어진다. 어느 한 곳에 그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는 느낌이야. 실제로 이 산이 해산하다의 산자거든.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도달한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멀리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왼쪽에서 볼까? 음수 쪽에서 온다고 해보자. 자, 이 경우는 어때? 점점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점점 마이너스 값이 점점 마이너스는 붙어있는데 숫자 마이너스일 땐 숫자는 점점 커지지.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는 줄어들지만 수는 줄어들지. 근데 절대값으로는 엄청 커지잖아. 마이너스 뭐 빼면은. 그리고 어떻게 돼? 계속 더 빨리 떨어져요. 즉 뭐야? 얘는 숫자, 절대값 숫자는 엄청나게 빨리 커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마이너스 보고 붙은 거지.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채로 이때 절대값은 이 수의 절대값은 저 양수 때처럼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우카는 양의 무한대 즉 양수로 엄청나게 커지는 걸 봤어. 그리고 요 왼쪽으로 해서 오는 이걸 좌극한이라고 하거든. 이 좌극한 요 x분의 1의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0으로 올 때는 자 전체로 종합해 봅시다. 아까랑 비슷하지. 얘가 양수에서 올지 음수에서 올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러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갈지 음의 무한대로 갈지 얘기를 못 하겠지. 왜냐하면 양의 무한대에서 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다시 할게. x가 0의 왼쪽에서 양수에서 오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고 음수에서 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종합해서 얘기하면 어느 쪽에서 올지 모르는 거지. 즉 이 값은 없다요. 특정한 결과가 없다는 거지. 없답니다. 자, 이런 놈을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약간 달라요. 뭐냐? x제곱분의입니다. x제곱분의는 조금 단순해. x제곱이 되면서 어떤 특징이 생기겠어? 음수도 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왜 다음 안 돼,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랬어. 대략적으로 그랬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보고 싶은 거야? 아까랑 비슷해요. x가 0으로 갈 때 제곱분의를 보겠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오른쪽에서 올 때는 자 이쪽에서 오는 거죠. 이때는 어때? 점점 커지고 있지? 양의 무한대죠. 양수로 커지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왼쪽에서 오는 즉 음수에서 오더라도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참고로 우리가 극한을 얘기할 때 어떤 값을 수렴한다 또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그냥 무한대로 간다,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로 약간 줄여서 말하기도 해. 그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워낙 기니까 이걸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거는 조금 초심자분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어느 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종합해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x분의 1은 양수에서 오면 양의 무한대, 음수에서 오면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로 정약을 잡아주기가 어려워. 근데 지금은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써도 돼요. 물론 별 의미는 없죠. 어차피 발산인 건 똑같으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긴 하지. 그래도 쓸 수는 있다 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 무한대가 증가하는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건데,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 x분의 1 이런 걸 그리다 보면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 요거죠? 요 xy축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이제 쌍곡선에서 흔히 있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기하를 안 배웠을 거기 때문에 요 점근선이 뭔지는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점근선이 사실은 극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극한하고. 즉 내가 지금 x분의 1에 대한 이제 극한 중에 하나를 보여줬는데 다시 x분의 1 그려볼게요. 아까는 요렇게 가는 것만 했거든.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말이야 x를 계속 키우는 거야. 이쪽으로 이거라도 여기 마찬가지 x를 음의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계속 이렇게 뻗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점점 여기 가까워지겠지. 요 x축
x축에 나와. 그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돼. 뭐가? 이 x축에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엄청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가 없어. 왜? 이게 0이 아니잖아요. 1억분의 1은 0이 아니에요. 얘는 저분이 엄청 작은 수지. 0 아니에요. 하지만 자 여러분 10의 68제곱분의 1 무량대수거든요. 10의 68제곱이 이 0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에요. 자 10의 마이너스 100억 제곱 엄청 작은 수지. 100억 제곱분의 1이니까. 하지만 이놈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지. 쟤는 양수에 없다. 아주 작은 시점정. 그래서 얘는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0이 아닌데 0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수일 뿐인 거지.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x가 점점 계속 커져서 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x가 점점 끝없이 커져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x를 계속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경우는 x를 계속 키워갈 때 양수 쪽으로. 그래서 x가 한없이 커질 때 정확히는 양의 부호를 갖고 x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겠죠. 그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요 x축 y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인 거예요. 반대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x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럴 때 x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이랑 마찬가지로 y는 0, y는 0 맞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대로 가는 이 한없이 커질 때의 극한은 좌우 극한이 의미가 없어요. 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잖아. 그 증가하는 데서 넘어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요, 이 두 극한은 특이하게 좌우 극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좌우 의미가 없어요. 왜? 한없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좌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좌우 구분을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한쪽 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아까 어떤 특정한 A라는 지점에 0이라는 지점에 그 지점에 가까워지려면 양쪽에서 수직선이 양쪽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좌우극한 따지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지금은 계속 이 방향으로 쭉 뻗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고 x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 가까워지거나, 자, 이게 뭐야?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뜻인 거죠.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자, 요거를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 a가 a 우측에서 오는 거 그리고 a 좌측에서 오는 거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걔네가 일치할 때만 쟤네는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지. 아니면 부호가 고정된 부호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게 뭐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좌우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좌우 극한 개념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아줬을 때 x가 어디로 가는지 x 방향을 잡아줬을 때 fx의 그래프가 흘러가는 방향 어떤 추세 이거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 그 결과가 크게 세 가지인 거죠. 이 추세 결과가. 선생님 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있어, 그런 이유가. 자, 수량. 수량은 뭐다? 하나의 값에. 이게 포인트야. 하나의 값으로 가야 돼.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fx의 그래프가. 여기선 전부 주어가 fx예요. 정확히 fx의 그래프지. fx의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진다. 두 번째. 이 경우 빼고 발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경우 빼고. 즉 하나의 값에 이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 외의 경우는 케이스가 전부 다 발산으로 갑니다. 1 이외의 경우예요. 근데 이 발산의 유형이 크게 두 개 정도로 나뉘어요. 뭐야? 고정된 부호로 절대값이 fx 그래프의 그 합수값이 fx 그래프의 값이 끝없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1번까지는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여러분한테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뭔 소리구나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값의 범위 또는 특정한 값 몇 개가 반복되는 경우예요. 끝없이.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동이 아니야 우리 집 개. 진동, oscillating. 이 두 번째는 사실 다함수에서는 흔히 보긴 어려워요. 두 번째 케이스가 다함수에서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두 번째는 여기서 추가로 소개를 하는 거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도 있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자, 잠깐 수원 얘기하자. 이건 다함수 아니냐? 조금 저기 생길라나? 이게? 네, 맞아요. sin x입니다. sin x예요. 이 sin x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정도는 난 지금 그 사역함수 풀이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야. 그거 너무 PTSD 갖지 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얘가 계속 커지면 어디로 가냐 이거지. x를 계속 키우는 sin x는 어디로 가? 어디 가겠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x를 아무리 키워도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무슨 말이야?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죠. 적어도 이 경우 이 sin x는 얘는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값은 없다예요. 하나의 값에 가까워질 때만 그 값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계속. 그치? 그러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거지. 특정 고정된 하나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는 거잖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없답니다. 그래서 난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다만 이 케이스는 다항함수에서는 좀 드물고 주로 주기함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주기함수에서 보기 쉬운 현상입니다. 선생님 근데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건 이런 거야. 다만 이거는 조금 더 한정 지어야 돼. fx가
이렇게 치자. 1과 0이야. x가 유리수, x가 무리수. fx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양의 무한대로 계속 x를 키우면 무리수는 0이고 유리수는 1이겠지. 근데 그 끊없이 키울 때 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증가하는데? 모르잖아. 그럼 1인지 0인지 나는 몰라요. 무슨 말이요? 얘도 없는 거예요. 얘도 없는 겁니다. 얘도 값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지. 이 파트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다함수 파트, 우리가 배우는 이 수투 미적분 1에서는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다함수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볼 일 없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로 극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를 그냥 보여주려고 살짝 소개했을 뿐이지 무슨 선생님 이런 케이스도 배워야 돼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준 거니까 너무 깊이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여기 그 함수의 극한 그리고 그 극한에 대한 수렴과 발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나는 요 개념생 수학2 교재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는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틈틈이 이렇게 올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개념생 교재를 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기 그 개념센에 있는 개념 체크 또는 그 예제들을 좀 풀면서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